안녕하세요. 추부야팀입니다. 오늘은 건축사이시고 소희연 E&A 대표이신 이형근 건축사님을 모시고 건축 설계에 대한 궁금증과 설계 의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형근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형근 건축사고요. 지금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소규모 건축물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주택 분야, 그 다음에 근생 건축 분야 해서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진행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고요. 네.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주로 했던 거가 이제 한 5층 규모, 4층 규모의 이제 다가구 주택, 그걸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근생 건물 해서 한 4, 5층 정도 규모 몇 개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소규모 건축 설계를 주로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요새 땅값이 비싸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네. 어떠세요? 설계 의뢰도 좀 옛날보다는 좀 적습니까? 아니면 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건축 자재비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설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소규모 설계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일 진행하는 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본격적으로 한번 좀 설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 설계 시 건축주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저 설계비를 싸게 좀 해달라. 예. 네, 그거를 많이 하시고요. 싸고 좋게, 이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원하시는 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리 싸다고 해서 좋은 건 없고요. 거기에 맞는 비용을 들임으로 해서 건축물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금액을 먼저 싸게 좀 해달라. 예. 네, 원래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건축에 대한 설계라든가 공사 단계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설계도 쌓아야 되고 공사 집 짓는 것도 쌓아야 되고 이런 위주로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건축사님은 주거 쪽, 근생 쪽 이렇게 하신다네. 네. 지금 설계비는 우리 건축사님은 어느 정도 좀 책정하고 계세요? 설계 물론 건 바이 건 다르겠지만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도 어느 정도 품이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평당단가를 지금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업자라고들 말씀 많이 하시죠. 그분들이 시장에서 정해놓은 책정되어 있는 시장 단가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일반인들도 그거에 따라가셔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평당 얼마. 근데 지금 저희 협회 같은 데에서는 공사 요율하고 그다음에 설계 요율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용도, 면적, 규모 이거에 따라서 설계비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우리 건축주분들이 이제 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 시 기본 상식 이런 건 가지고 설계를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전문가 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와서 의뢰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제일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의뢰를 하였으면은 그 건축사님한테 전적으로 맡겨라. 네, 그리고 그거를 맡긴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풀어나가는 거는 이제 건축주분하고 같이 풀어나가면서 네,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분이 처음에는 본인이 예쁘진 않지만 그림을 좀 그려와야 되잖아요. 네, 예, 들어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예. 뭐 이런 그림은 있어야겠죠. 예. 그런 거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예. 또 그렇게 갖고 오시면 또 저희가 건축주분하고 대화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시는지를 갖다가 저희한테 도식화해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계획 잡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용도별로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도별로
뭐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주거 자체의 특성을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는 개인이 가서 직접 살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분할해 가지고 임대를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 틀리죠. 계획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네네. 일반 건축주분들이 이제 설계 도면을 같은 경우를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뭐 이해하면 될까요? 설계 도면도 그림을 자주 봐야 됩니다. 아, 네. 그래.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셔서 설계 관련 거를 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만 보시면은 일반 설계사무실에서 제출하는 도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분이 그 설계를 최종적으로 의뢰하기까지 그 미팅 몇 번을 하시나요?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예.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이 의도한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일반 상가나 뭐 이런 거는 임대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죠, 이제 건축주분은. 그러니까 근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협의하고 그런 단계는 없고요. 주택 같은 경우가 1호가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협의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최종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건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협의가 완료가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시 설계 도면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 도면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로 이제 공사 계약도 하셔야 되고요. 예. 소위 말하는 가설계 부분은 또 본 설계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시장에서는 가설계 하시는데요. 이게 예전에 막말에서 노가다 뛰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설계가 아니고 이제 기획설계라고 저희는 말해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간단하게 복귀 검토에다가 원라인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공간만 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거.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설계 비용에 그거는 또 같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칙은 기획 설계만 하실 거면은 기획 설계 단계의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계략적인 설계 비용에 뭐 초창기 한 10에서 20% 정도 그렇게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기획 설계 도면을 보고서 설계를 진행하신다 그러면은 다 포함돼서 전체 금액으로 설계비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 50평 정도 하면 기획 설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50평 정도라고 하면은 땅의 용도,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비용들은 다 틀려지는데 보통 한 300 정도? 그 그렇게 정도. 200에서 300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바꾸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바꾸고 하는데 전체 설계 비용에서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추가로 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예. 건물 전체 면적의 뭐 몇 프로 이상 바뀐다 그랬을 때는 비용을 당연히 지불을 하셔야죠. 근데 그것이 뭐 5% 내외로 해서 증감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설계 계약금액이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건축사님은 설계 부분하고 이제 시공 부분을 나누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하고 시공 부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전체 시공을 주도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시공이 또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으니까 설계를 변경해 주세요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설계라는 거는 이제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그러니까 시공사는 차후의 얘기고요. 건축주하고 설계사가 먼저 이 땅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규모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법규 검토, 그다음에 용도에 따른 레이아웃 잡고 요게 1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설계자하고 건축주분이 합의가 완료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실시 설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시공사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는 그 도면을 토대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시공사가 설계 쪽을 갖다가 관여를 해서 좀 바꿔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공사들이 설계자한테 오히려 의뢰를 해서 건축주가 아닌 시공자가 의뢰했을 때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갑과 을이 변경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갑의 이제 말을 좀 따라줘야죠. 그리고 그것이 뭐 불법적인 사항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건축사분이 이제 설계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단계는 어디까지에 관여를 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준공 때까지, 준공 인허가까지. 그렇죠. 인허가까지 하는데
설계하고 예. 그다음에 인허가가 떨어지면은 예. 착공까지 해주고 착공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시공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준공에서도 원칙은 이제 이게 다 건축주가 해야 되는 거를 건축주한테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공 처리까지는 다 설계자들이 관여를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단 예전 같은 경우는 준공 단계에서 서류만 넣고서 했으면 간단하게 이제 끝났을 일을 요번에 그 법 개정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없던 영역인데 지금 다시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법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건축주 분이 됐든 시공사 분이 됐든 별도 용역을 지불을 하셔야 될 겁니다.